피곤해. 테크야, 내 기분에 맞는 음악 좀 틀어줘. 이게 내가 원하는 음악이라고? 개발자 기준, 이럴 때는 이 음악이 적절합니다. 난 지금 슬픈데. 그런데 말입니다. 인공지능은 같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동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렬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응용학과의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인공지능 딱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내가 편해지거나 아니면 주변에 인공지능 쓰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의 이동이 있어요. 부자가 바뀐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도 바뀌고 정보의 흐름도 바뀌고 이로 인해서 직업군도 바뀌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이 기회를 즐기시거나 아니면 잘 활용하시면 더욱 좋은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안 배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부의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업군도 변하게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는 시대에 접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다르게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TV를 사용하지 않아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미디어를 만든다던가 유튜브의 콘텐츠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가, 특히나 TV가 동작하는 원리를 안다 그러면 훨씬 더 이쁘고 좋은 걸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쓸 것들은 이제 점차 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공지능은 빠르게 변할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딱 놓치게 되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한 번 놓치면 그 다음 걸 놓치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놓치고 세 개를 놓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갭을 메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따라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통적인 농업사회가 있다가 공업사회로 바뀌면서 물건을 생산하고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그렇다고 해서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뭔가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거와 같은 거예요. 인공지능을 꼭 배워야 된다라기보다는 새로운 기류에 따라서 새로운 걸 좀 더 빨리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대에서 활용하는 거를 배워서 그쪽에서 기회를 잡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새롭게 빨리 변하는 걸 추구하지 않아, 그냥 여유롭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면 인공지능은 안 하셔도 상관없죠. 모든 직업군이 양극화되고 있거든요. 초급과 고급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갈래로 나뉘고 있고, 중급이 없어져요. 근데 이제 초급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시작을 했어요.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대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고급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경쟁력을 내가 갖췄을 때는 인공지능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초급이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인공지능을 전혀 쓰지 않는 상태에서 경쟁하는 데 어렵고, 단적인 예가 이제 변호사,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변호사죠. 초급 변호사들이 많이 이제 해고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초급 변호사가 하던 일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어요. 경력이 많으신 분들의 어떤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변호사분들은 대체하기 어렵죠.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양극화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공지능을 잘 쓰는 직업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의 직업군이 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잘 만드는 사람들의 직업군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학문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모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살려서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런 직업군에서도 고위험군 내지는 고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력지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개발자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프로그래밍만 하는 그런 개발자가 아니라 그런 분야에서의 역량들이 같이 들어가서 협업하는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점차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어떤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단순하게 활용하고 있는 직업군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겠죠. 그 부분 많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점차적으로 이 잘 활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력 수급도 충분히 증가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공자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전통적인 기계가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배경이 되는 수학적인 이론을 배우기도 하고, 그걸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래밍도 배우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학습을 시키게 하는 기계학습이나 딥러닝과 같은 교과목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실제 산업에 적용할 때는 이제 영상에 관련된 학생은 시각지능이라고 하는 영상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언어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싶은 친구는 이제 언어지능이라는 내용을 배우고, 소리는 청각지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형태에 대한 지능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 부분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산업적으로 적용하는 분야에서 자동차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드론에다 적용할 수도 있고, 로봇에다 적용할 수도 있고, 뭐 선박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렇게 산업군별로 적용하는 형태의 이제 지능을 입히는 이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산업도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도 배우시고 넘어가는 형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물건을 짚는데 왜 기계는 그렇게 못해? 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게 코어를 배우시는 분들인 거고, 산업적, AX라고 하는 산업 쪽에 적용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실제적으로 내가 자동차를 조립할 때 로봇이 움직이면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어떤 부분에서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가, 이런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게 AX 쪽에서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프로그래머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입결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로 프로그래머 이제 더 이상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다른 면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초급에 대한 프로그래머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줄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고급 프로그래머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많습니다. 초급이 발전을 해서 고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고급만 남기고 초급을 없애버리면, 여러분들 그 고급에 계신 분들이 은퇴하는 시점 10년 후나 20년 후를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고급 프로그래머를 대체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만의 특화되어 있는 경험을 쌓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냥 일반적인 웹 프로그래밍, 일반적인 그냥 프로그래밍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특정 디바이스에 특화되어 있다던가 뭐 이런 식의 색다른 경험을 가지고서 그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긴 하지만 사람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동작을 시켜서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이런 환경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인베디드 시스템, 그러니까 기계에 들어가는 형태의 부품들, 아니면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들,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예외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직군에서 경험을 쌓으면 나중에 오히려 더 좋은 직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직무를 좀 찾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 조금 더 스페셜하거나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예를 들면 로봇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반도체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식의 특화되는 분야를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바로 가서 그냥 내가 조금 프로그램 배운 거 가지고 평생을 그냥 일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잠깐 거쳐가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을 갔다가 미국에 있는 대기업으로 옮기고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스타트업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중소중견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스타트업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용을 하잖아요. 그 분야의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이 만들어준 걸 가지고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능을 요구할 때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굉장히 좋은 거고, 그런 데서 경력을 쌓아서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인공지능의 특징을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계속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직업군이나 일하는 방식은 사실은 내가 한번 전문적인 지식을 획득하고 나면 그 기술을 가지고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직업군이라 그러면, 인공지능은 한번 배워서 그냥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배운 걸 또다시 확장하고 또다시 확장하는 형태, 즉 늘 새로운 걸 배워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가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공지능과 같이 달리려고 하지 말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말에 올라타서 달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초기에 따라잡는 형태의 노력을 하시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은 재밌고 어려운 분야인데, 재밌는 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는 게 재밌는 거고요. 어려운 건 뭐냐면 평생 공부하셔야 돼요. 초기에 빠르게 배워서 기차에 올라타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